오늘은 앞으로의 개발자 채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은 공채를 뽑지 않고 있고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마르면서 개발자 채용 시장도 함께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경력직 개발자분들도 이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개발자의 시대 이대로 정말 끝나버린 걸까요? 오늘의 영상은 개발자를 준비 중이시거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개발하실 때 챗GPT나 코파일럿 당연히 쓰고 계실 거예요. 이것들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얘가 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3명을 뽑을 거를 1명만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뭐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건 아니지만 당장 뭔가 앞으로 5년, 10년 이 직업이 없어진다? 이 도구가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직업이 대체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는요 거의 하루에도 12시간씩 GPT랑 같이 코딩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느끼는 거는 얘가 나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그 부분의 코드를 잘 짜줄 뿐이지 이거를 실제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걸 제품에 녹여내고 제품을 기획하고 향상시키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개발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GPT가 개발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사라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 5년, 10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GPT가 가만히 있는 녀석이 아니죠. 계속해서 레벨업을 한다면 또 그의 상황에 맞춰서 개발자들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겠지만 당장 이 녀석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발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IT 시장은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자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채용이 힘든 이유는 지금은 그냥 경제가 힘든 거예요.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개발자 채용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 시장도 같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개발자 채용이 힘드니까 앞으로도 개발자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선 코로나 시장 때 비대면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은 개발자를 미리 대거 채용을 했습니다. 이때 부트캠프도 정말 많이 생기고 이때 개발자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트캠프나 이런 곳에서는 단기간에 개발자가 되는 게 목표죠. 3개월, 6개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무래도 현업에 준하는 기술을 배우기라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불과 3년 전만 해도요 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버틸 만한 맵집이 됐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상황이 급박하고 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이제 1인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업무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개발자도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자 브랜딩 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요. 나만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이 성능이 똑같은데 삼성 에어컨과 캐리어 에어컨은 가격 차이가 3배에서 4배까지도 납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똑같이 시원하고 잘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올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도 브랜딩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를 원하는 기업들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채용 시장이 쉽지는 않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번에 곧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이 끝나고 상황이 좀 더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태펀드 돈이 풀려야 스타트업도 채용을 하고 하는데 그 돈이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개발자 채용 시장도 봄까지는 아니어도요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자신을 브랜딩하자. 브랜딩이 대단한 건 아니고 나만의 블로그를 운영해서 거기에 나의 생각들이나 개발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뭐 디버깅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간편한 거라도 좀 기록을 남겨보자.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나란 사람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게끔 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GPT를 그냥 써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GPT를 완전히 친구처럼 만들어 두셔야 돼요. 현업에 가시면 내가 이거를 빡빡 잘 쓸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고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모델을 입력을 하면 모델과 테스트 코드와 REST API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짜주게끔 제가 엔지니어링을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딜을 서로 핑퐁 핑퐁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문제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저는 봄은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I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역시나 대우받고 이직에 성공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나의 실력을 갖추는 거, 나의 실력을 갈고 닦는 거, 이거는 어느 분야나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취업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